한 주간 시장의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종목을 분석해드립니다. 수급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시작합니다. 1번 TMC. 6월 들어서 7거래일 중에 6일을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반도체용 특수가스 기업입니다. 작년에 실적이 크게 점프했는데 러우 전쟁으로 인한 네온가스 가격 급등의 영향이 컸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면 이 가격이 다시 내려오고 있어서 YOY 성장이 커 보이더라도 QOQ로 확연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전년 대비 역성장이 예상되었으나 5월 초에 에어리퀴드사의 미국 플로리다 공장이 폭발하면서 TEMC의 점유율 확대로 실적 방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에어리퀴드 외에도 린데, 에어프로덕츠 등 외국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급을 잠식하고 있어서 국산화 수혜도 있습니다. 역성장 우려에도 최근 기관 수급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면 펀더멘털 외에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가 개인인데 포스코와 삼성전자가 펀드를 통해 2대, 3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배구조의 이슈 가능성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2번 넥스틴과 제우스. 제우스는 HBM에 필요한 차세대 패키징인 TSV 본딩의 세정 장비를 공급하는 제우스 내용이 링크된 동영상에 10분 50초부터 있습니다. 미중 분쟁에서 중국의 약점은 반도체입니다. 배터리를 포함한 나머지 산업은 보조금과 내수의 힘으로 미국을 넘어설 수 있으나 모든 산업의 쌀이 되는 반도체가 문제입니다. 반도체 자금률이 25% 수준이고 원유보다 더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미국이 치포 동맹을 강화하려는 것도 반도체가 유일한 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국이 65조 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2024년까지 반도체 팹 30개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생산 라인이 약 20개입니다. 이러한 물량 공세의 수혜는 국내 장비주에게 있다고 봅니다. 종목 선정은 글로벌 장비사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중국의 수출 경험이 많은 기업입니다. 넥스틴, 제우스가 해당됩니다. 3번 나노팀. 6월 5일에 상장 후 3개월이 도래하면서 그때 저점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다시 복귀해보면 1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되었고 이 상장 후 3개월 락업 물량이 8.3%로 많았습니다. 3. 다음 락업은 6개월로 물량이 크지 않습니다. 링크된 동영상을 꼭 보시고 포스트 IPO 전략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만 써먹어도 평생 전업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공식이 될 것입니다. 4번 하이로닉. 하이로닉은 이틀 연속 외국인 매수가 강합니다. 루트로닉이 클래시스에 이어 두 번째로 사모펀드에 피인수되었습니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시장 규모와 가격, 수량, 점유율 등 밸류업에 필요한 정량적인 데이터가 명확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선호한다고 봅니다. 특히 하나를 사는 것보다 복수의 기업을 인수해서 붙이거나 시너지를 낼 때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중에서도 피인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아야겠습니다. 시총이 작은 이루다를 최선호하고 있습니다. 5번 원전 섹터. 두산에너빌리티 EBHI, 제일테크노스.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형주 중에 외국인 수급이 가장 강한 종목이라는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외국인이 14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고 금요일에는 기관도 크게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국무장관과 사우디 빈살만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골프리그인 미국 PGA와 사우디의 리브의 합병 소식이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서로 비난을 퍼부었던 양 단체가 뜬금없이 합병을 발표한 것입니다. 사우디의 대규모 원전 발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문제로 인해 사우디의 원전을 중국과 러시아에 내주게 되면 한국 및 미국의 원전 사업자는 물론 세계 균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의를 정치권에서 조율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의만 되면 원전 섹터는 불확실성 해소로 크게 갈 수 있습니다. 대장주는 두산에너빌리티이고 퓨어플레이는 한전기술, 베타가 큰 종목은 BHI입니다. 제일테크노스는 건축용 데크플레이트를 제조하는데 국내 및 UAE 원전에 하이데크를 독점 공급한 바 있어서 원전 관련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이상 이번 주에 수급이 강했던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짧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수급 읽어주는 남자는 매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시장의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종목을 분석해드립니다. 수급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시총 대비 기관 순매수가 가장 강했던 종목 리스트입니다. 섹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PCB. 반도체 기판 업종이 이번 주에 기관 수급이 가장 강했던 섹터였습니다. 작년 실적 피크아웃 이후 1분기 실적까지 부진하게 나오면서 다른 업종 대비 주가 상승 부담이 없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리스트에는 TLB와 대덕전자 그리고 덕산하이메탈이 보이지만 심텍과 코리아서키트도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실적은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가 예상됩니다. 하반기부터 DDR5 전환 가속화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AI 시장 성장으로 인한 하이엔드 패키징인 FCBGA 가동률 상승이 모멘텀입니다. 덕산하이메탈은 FCBGA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솔더볼을 제조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PCB 공급 과잉의 원인은 중국에게 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공급의 60%를 담당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업황 부진과 겹치면서 섹터의 1분기 실적도 엉망이었습니다. 올 3월에 미국이 자국 PCB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하였습니다. PCB가 국방자원의 핵심 자원이자 기술인데 미국의 점유율이 8%까지 하락하자 이 법안을 발동한 것입니다. IRA로 국내 2차전지 기업에게 기회가 온 것처럼 DPA는 중국의 PCB 수출을 제한하여 국내 기업의 점유율 확대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번 반도체 장비. 이번 주에 기관이 STI, PSK홀딩스, 코세스, 인텍플러스를 많이 샀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주의 강세가 돋보였는데 HBM과 관련이 있습니다. HBM은 하이브리드 본딩과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사용됩니다. 기술 전환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HBM의 인하우스 가동률이 상승하게 되고 그 외 부문을 외주에 맡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PSK홀딩스의 리플로우 장비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STI도 HBM에 사용되는 리플로우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HBM 패키징은 TSV 공정이 사용되는데 홀을 뚫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찌꺼기를 제거하는 디스컴 장비 수요도 늘어나면서 PSK홀딩스의 수혜가 있습니다. HBM 시장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양분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후공정 장비주들에게도 분명 큰 기회가 되리라 봅니다. 3번 원바이오젠. 사모펀드가 4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이번 주에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시총이 800억 원대로 작은 종목인데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보면 업사이드가 여전히 큽니다. TNL과 같은 창상 피복제를 제조하고 있는데 SK증권에서 유일하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부터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 하나 모멘텀을 찾자면 코스메틱 부문입니다. 메디소비라는 자사 브랜드를 키우고 있는데 기존의 패치 기술을 활용한 화장품으로 업계에 없던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가 정책에도 수요가 좋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자사몰의 경우 매우 고마진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이번 주에 수급이 강했던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짧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 리스트에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기업에 대해 아시는 분은 관련 내용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을 더 스터디하여 다음 영상에서는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읽어주는 남자는 매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시장의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종목을 분석해드립니다. 수급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시총 대비 기관 순매수가 가장 강했던 종목 리스트입니다. 섹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PCB. 반도체 기판 업종이 2주 연속으로 기관 수급이 강했습니다. 작년 실적 피크아웃 이후 1분기 실적까지 부진하게 나오면서 다른 업종 대비 주가 상승 부담이 없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리스트에는 TLB와 해성DS가 보이지만 대덕전자는 기관이 10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으며 FCBGA 기판 수리설비 제조기업인 기가비스는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기가비스는 상장 이후 1개월 락업이 끝나자 급등이 나온 것인데 오른쪽 위에 올려드리는 신규 상장 종목 공략집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PCB 기판 업종은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하반기부터 DDR5 전환 가속화로 인해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또한 AI 시장 성장으로 인한 하이엔드 패키징인
FCBGA 가동률 상승이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섹터에서 한 종목은 가져가시길 권해드립니다. 2번 화장품. 화장품 섹터에서는 중소형주인 VTGMP, 코스메카 코리아, 토니모리, 애경산업의 기관 수급이 강했습니다. 토니모리는 기관이 12일 연속 순매수 중에 금요일에는 사모펀드가 21만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시총이 1,500억 원인데 과거에 1조 원이 넘었던 로드샵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로드샵과 면세점 매출이 동시에 성장하며 2분기에 흑자 전환을 예상하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3번 의료 AI. 이번 주의 주도 섹터였습니다. 기관은 JLK와 인성정보를 많이 샀습니다. JLK는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시작한 뇌졸 중분석 솔루션이 3개월 만에 큰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솔루션을 도입한 국내 병원이 71곳을 돌파하였다고 공개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4번 2차전지 장비. V원텍과 하나기술이 보입니다. V원텍은 본업은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제조하나 자회사인 시스콘을 통해 T로보틱스, 티라유텍과 함께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에 AMR을 납품한 이력이 있는데 이번 주에 현대차가 대규모 전동화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하나기술은 2차전지 공정 중에 태벨딩과 패키징에 사용되는 장비를 국내 배터리셀 3사에 모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 외에 프레이어향으로 ESS 턴키 장비 양산이 하반기에 시작됩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전구체인 리튬황 개발도 하고 있고 UTG 글라스 장비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3사 외에 배터리 장비의 해외 수주를 기대해봅니다. 하나기술의 장비는 LFP 공정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기타 법인이 3일 연속 매수하였는데 강한 확신 없이는 매수할 수 없는 규모라고 봅니다. 외국인이 이틀 동안 팔았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1%대로 작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5번 포스코DX. SI 업체의 투자는 반드시 그룹사의 성장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룹이 성장을 해야 SI의 캡티브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의 투자 규모가 앞으로 매우 큽니다. 그런 점에서 포스코DX는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배터리 충전과 로봇 등 그룹의 신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가능합니다. 2분기 실적부터 서프라이즈의 시작을 예상합니다. 6번 파이버프로. 사모펀드가 5일 연속 순매수하였는데 금요일에는 규모가 커서 기관 수급이 상장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광섬유 관성 센서라는 이름이 어려운 제품을 공급하는데 정밀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로 자주포와 미사일 등 주로 거리와 가속도 측정이 필요한 방산에 이용됩니다. 기존의 레이저 기반 방식과 비교하면 정확도는 유사하나 가격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센서가 향후에 위성과 자율주행 로봇, UAM 등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매우 밝습니다. 다만 이대주주 인터베스트가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부담입니다. 투자한 지 20년이 되었고 스펙 합병 이후 주가가 올랐는데도 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넥스트칩을 팔고 있는 곳입니다. 정부 예산과 관련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회사는 4분기가 성수기인데 매 분기별 전년 대비 꾸준한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이번 주에 수급이 강했던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짧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 리스트에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기업에 대해 아시는 분은 관련 내용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을 더 스터디하여 다음 영상에서는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읽어주는 남자는 매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시장의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종목을 분석해드립니다. 수급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시총 대비 기관 순매수가 가장 강했던 종목 리스트입니다. 섹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주은행. 제주은행은 최근 2달 동안 연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는 깊은 조정이 있었는데 이틀 동안 기관이 의미있게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주가 하락의 원인은 인터넷 전문은행 전환 기대감으로 4월 달에 급격하게 늘어난 신용잔고와 CFD 수급의 손절매가 반복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주가와 신용잔고 모두 연초 수준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레버리지 부담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2번 아바코. 이번 주에 사모펀드가 PSK홀딩스에 이어 가장 강하게 산 종목입니다. 기관은 8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아바코의 대규모 수주도 기대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기존에 하던 물류장비 외에 단가가 높은 롤프레스 장비의 신규 매출이 기대됩니다. 4월에 2차전지 전용 공장 증설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1분기 말 2차전지 수주 잔고는 815억 원이었습니다. 수주가 나오면 수주 잔고와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니 기억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3번 CS 베어링. CS 베어링은 지멘스 풍력 터빈의 불량 이슈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한 차례 상승이 나왔지만 기관은 지속하여 매수를 하였습니다. 풍력은 GE, 베스타스, 지멘스 3사가 과점하고 있는데 CS 베어링은 GE에만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스타스 향으로 베어링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스타스의 글로벌 점유율은 GE의 2배입니다. 베스타스로 나가게 될 베어링은 대구경이기 때문에 기존 제품의 믹스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CS 베어링의 고객 사다 변화가 성공한다면 주가는 레벨업 된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CS 베어링의 모회사인 CS윈드는 이미 베스타스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량이 발생한 지멘스도 베어링 교체가 시급하기 때문에 CS 베어링과 거래를 시작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4번 반도체. 장비주에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STI의 기관 매수가 강했고 소재 부품에서는 샘 CNS, TSE, ISC 등 테스트 후공정 쪽으로 기관 수급이 쏠렸습니다. 이 중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반도체용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제조합니다. 오버레이 계측은 반도체 웨이퍼의 상부와 하부 간의 회로 정렬을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기술이 TSV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TSV 패키징은 와이어 없이 칩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상부와 하부를 전극으로 연결합니다. 이때 위아래로 잘 정렬이 됐는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FST 자회사로 삼성전자로 공급을 하는데 지금은 SK하이닉스가 HBM 1위이지만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나서면 구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급은 회사가 HBM용 TSV 공정에 사용되는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원인 아닐까 싶습니다. 해성DS도 리스트에 있는데 PCB 기판 업종은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하반기부터 DDR5 전원 가속화로 인해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또한 AI 시장 성장으로 인한 하이엔드 패키징인 FCBGA 가동률 상승이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성DS는 다른 패키지 기판 회사들처럼 DDR5 전원에 대한 수혜는 같은데 전장용 리드 프레임까지 하기 때문에 실적 변동성이 더 작습니다. 섹터에서 한 종목은 가져가시길 권해드립니다. 5번 OEM. 의류 OEM을 하는 화승엔터프라이즈와 한세실업의 기관 수급이 좋았습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는 1분기까지도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오면서 작년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가가 장기간 흘러내렸기 때문에 수급도 많이 비어있는 상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기별 실적을 보면 코로나 이전 수준의 매출액과 이익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리오프닝 수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아디다스의 재고 조정이 컸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고 조정 이슈는 올해 내내 계속되기 때문에 2분기에도 작년 대비 역성장은 불가피하나 점차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가 올해 저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는 것이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같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 6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09.7로 작년 1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 나오면서 수요 회복의 기대감이 부각된 점도 의류 OEM 섹터의 센티멘트를 개선시켰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경기 동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지수화한 경기 선행지표입니다. 미국에서는 국내 총생산에서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고 있어 소비자 신뢰지수가 향후 경기와 소비지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6월 수치는 전월 수치 102.5와 시장 예상치 104.0을 웃돌았습니다. 이상 이번 주에 수급이 강했던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짧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 리스트에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기업에 대해 아시는 분은 관련 내용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을 더 스터디하여 다음 영상에서는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읽어주는 남자는 매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월 첫째 주 수급 읽어주는 남자. 한 주간 시장의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종목을 분석해드립니다. 수급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시총 대비 기관 순매수가 가장 강했던 종목 리스트입니다. 섹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주은행. 제주은행은 최근 2달 동안 연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는 깊은 조정이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기관이 의미있게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주가 하락의 원인은 인터넷 전문은행 전환 기대감으로 4월 달에 급격하게 늘어난 신용잔고와 CFD 수급의 손절매가 반복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주가와 신용잔고 모두 연초 수준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레버리지 부담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처럼 중위험 중금리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인가 추진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기관이 7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습니다. 2번 반도체. 반도체 섹터는 부품에서는 덕산하이메탈과 지오엘리먼트, 장비주에서는 JT, STI, 인텍플러스, 제노셈의 기관 매수가 강했습니다. 지오엘리먼트는 증권사 리포트도 없고 기관은 잘 매매하지 않는 소형주인데 목요일에 투신이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반도체 증착 공정에서 물리적 증착의 소재인 스퍼터링 타겟을 제조합니다. 장비가 아닌 부품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스퍼터링 타겟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8천억 원인데 국내에서는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국산화 수혜도 있습니다. 비상장 때부터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이 나온 회사이고 작년 1분기에는 30% 이상 이익률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HBM 생산의 후공정인 TSV에도 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71.5%로 매우 높고 5월에 증여도 있었습니다. 증설자금이 필요한 제조업의 오너 지분율이 왜 이렇게 높은가 보면 최대 주주가 설립했던 반도체 회사를 600억 원대에 매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 보니 지오엘리먼트를 설립하고 나서는 남의 돈을 안 빌리고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21년 공모가가 만원이었는데 지금 13,000원대로 별로 오른 것도 없어서 반도체 소재주를 포트에 채우기에 좋아 보입니다. 제노셈은 시총 1,200억 원의 소형주이지만 투신이 5일 연속 순매수하였습니다. HBM은 D램을 12층으로 쌓아 올린 후 열과 압력으로 붙이는 TC본딩이 필요합니다. 이 TC본딩 장비를 SK하이닉스양으로 한미 반도체가 공급하면서 시총이 3조 원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제노셈도 TC본딩 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번 건설기계. 건설기계 업종에서는 굴삭기용 유압실린더를 하는 DY파워와 굴삭기용 부품을 제조하는 동일금속의 기관 수급이 강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큰 시장도 열리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가 뚜렷한 섹터입니다. 동일금속은 네이버 주식 카페에서 시작된 하한가오 인방, 동일산업, 동일금속, 대한방직, 만호제강, 박림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5종목 중에 유일하게 기관 매수가 들어온 게 동일금속입니다. 사모펀드가 이번 주에 12만 4천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신용잔고는 거래 정지 전 5.4%로 높았으나 화요일 거래량이 유통 가능 주식의 150%가 터지면서 레버리지 청산이 끝났습니다. 현재 신용잔고는 0%입니다. 동일금속의 실적 방향성은 진성TEC, DY파워와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의 수년금 및 금융자산과 자사주의 가치는 1,200억 원으로 현재 시총인 1,0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4번 화장품. 애경산업, 코스메카코리아, 아이패밀리SC의 기관 수급이 강했습니다. 화장품 섹터는 대형주인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과 중소형주의 디커플링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인디브랜드의 영향입니다. 화장품 시장이 각각의 개성을 갖춘 인디브랜드 중심의 K뷰티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디브랜드는 자체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ODM 업체의 수혜로 이어집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잉그루드랩, 코스메카코리아와 색조 브랜드로 수급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이상 이번 주에 수급이 강했던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짧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 리스트에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기업에 대해 아시는 분은 관련 내용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을 더 스터디하여 다음 영상에서는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읽어주는 남자는 매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월 셋째 주 수급 읽어주는 남자. 한 주간 시장의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종목을 분석해드립니다. 수급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시총 대비 기관 순매수가 가장 강했던 종목 리스트입니다. 섹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라파스.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인 GLP-1 당뇨 치료제의 단점은 제형이 주사제라는 점인데 서방형 플랫폼 기업 펩트론이 주사 맞는 간격을 늘리는 기술로 주가가 급등하였습니다. 펩트론은 펩타이드 방식의 서방형 플랫폼을 가진 회사인데 서방형이란 약물을 체내에 천천히 방출하여 약효의 지속시간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노보노디스크와 릴리가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당뇨비만 치료제인 GLP-1의 경우 주사제이기 때문에 월 몇 회를 맞을 것인가가 경쟁력이 됩니다.
펩트론은 이 간격을 늘려줄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도 같은 컨셉으로 목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인벤티지랩은 기존에 출시된 의약품의 약효 지속 시간을 늘려서 탈모 치료제, 치매 치료제, 마약 알코올 중독 치료제 등을 임상 중입니다. 주사 맞는 간격을 길게 해주기 때문에 일종의 개량 신약인 셈입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바이오 기업과 달리 6월에 자금 조달이 잘 끝났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인벤티지랩의 시총은 펩트론 시총의 5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펩트론 주가가 250% 상승하면서 시총이 5,400억 원으로 증가하자 시총 850억 원인 인벤티지랩이 상대적으로 매우 싸졌습니다. 아직도 공모가 수준의 주가입니다. 그라파스는 GLP-1 당뇨 및 비만 치료제를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이용하여 패치제로 개발하는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목요일부터 이틀 연속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외에 서방형 약물 딜리버리 기술을 개발 중인 회사 리스트를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 링크로 확인하세요. 2번 반도체. 반도체 섹터는 HBM 수혜가 있는 장비주의 변동성이 최근에 커졌는데 PSK홀딩스와 제너셈은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지속되었습니다. HBM 패키징은 TSV 공정이 사용되는데 홀을 뚫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찌꺼기를 제거하는 디스컴 장비 수요도 늘어나면서 PSK홀딩스의 수혜가 있습니다. 또한 HBM은 하이브리드 본딩과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사용되는데 기술 전환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HBM의 인하우스 가동률이 상승하게 되고 그 외 부문을 외주에 맡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PSK홀딩스의 리플로우 장비 수요가 늘어나게 되며 HBM에 사용되는 리플로우 장비 또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너셈은 시총 1,400억 원의 소형주이지만 연기금이 7일 연속 순매수하였습니다. HBM은 D램을 12층으로 쌓아 올린 후 열과 압력으로 붙이는 TC본딩이 필요합니다. 이 TC본딩 장비를 SK하이닉스양으로 한미 반도체가 공급하면서 시총이 4조 원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제너셈도 TC본딩 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번 솔트룩스. 솔트룩스는 이번 주에 증권사 리포트나 뉴스 하나 없이 금융투자와 사모펀드가 4일 연속 순매수하였습니다. 다른 AI 기업들의 수급과 비교해도 차별적이기 때문에 개별 모멘텀이 있어 보입니다. 회사가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AI를 활용한 시스템 통합에 있기 때문에 거대 SI 기업과 협업이 용이한 회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1대주주 지분이 14%로 약하고 2대주주는 범현대그룹의 정문선이 9%를 보유 중입니다. 4번 오스테오니. 회사는 정형외과용 임플란트를 제조하는데 올해 사우디 조달청에 62억 원 수주도 있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200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매출 30% 증가가 나올 수 있는 규모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글로벌 탑티어 기업으로 ODM 공급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도 기대됩니다. 그동안 회사의 약점은 오버행이었습니다. 오스테오닉의 주가 상승이 시작되었던 6월 12일은 IBKK-IP 조합이 보유하였던 CB 전원 물량이 블럭들로 일부 해소되면서입니다. 더 이상 장외에서 살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기관들이 장내에서 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IBKK-IP 조합에게 남아있던 물량 대부분이 장전에 블럭들로 돌았습니다. 약 100만 주 정도 되는데 받아간 사모펀드와 금융투자의 매도가 나왔음에도 주가는 6월 12일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오버행은 없기 때문에 이 물량이 소화되면 주가는 레벨업 될 수 있습니다. 5번 DYPNF. DYPNF는 분체 이송 설비 국내 1위 업체로 과거에 독일과 일본 등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분체 이송 시스템 분야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분체 이송 설비는 원재료를 공정 특성에 맞게 처리하거나 공정별 필요한 사양으로 가공 및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물질이 분체 형태인 경우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데 석유화학 분야와 태양광 산업,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분체 이송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본격화되는 샤인 프로젝트에서 회사는 총 1,000억 원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회사의 최대 수주 잔고가 3,000억 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가 됩니다. 샤인 프로젝트는 S오일의 모기업이자 사우디의 아람코가 울산의 초대형 석유화학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투자액만 9조 원이 넘는 국내 석유화학 단일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가 됩니다. 또한 DYPNF는 2020년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설비 수주를 시작으로 2차전지 산업에도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구체 공장과 폐배터리 설비 분야 등에서도 수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5월 반대매매 사태로 인한 급락으로 밸류는 이제 충분히 낮아졌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신용잔고가 7.6%로 높았는데 현재는 0%대로 수급 악재는 끝났습니다. 이상 이번 주에 수급이 강했던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짧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 리스트에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기업에 대해 아시는 분은 관련 내용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을 더 스터디하여 다음 영상에서는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읽어주는 남자는 매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시장의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종목을 분석해드립니다. 수급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시총 대비 기관 순매수가 가장 강했던 종목 리스트입니다. 섹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기관이 많이 들어왔지만 외국인도 이번 주에 5일 연속 순매수하였습니다. 주가가 1년 반 동안 조정이 나오면서 수급이 많이 빈 상태인데 바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탈도 많고 안티도 많은 종목이지만 이제는 실적 대비 시총이 정말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상되었던 광고 시장에 부진이 있었지만 플랫폼에서 알프가 전년 대비 27%가 증가한 점이 컸습니다. 그만큼 견조한 충성 고객을 확인한 셈으로 회사 실적의 하방을 단단히 막아주는 존재를 확인한 것입니다. 회사가 자사주 매입 200억 원도 발표하였는데 8월 1일부터 하루에 2만 주에서 3만 주씩 매수를 하고 있어 수급상 이점도 있습니다. 2번 실리콘2. 5월부터 랠리 이후 주가가 한 달 정도 쉬고 있었는데 7월 27일부터 사모펀드에서 6일간 매수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K화장품의 최근 트렌드는 빠른 유행과 개성을 기반으로 한 인디 브랜드인데 이로 인해 인그루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등 ODM의 실적 분위기 또한 좋습니다. 이러한 인디 브랜드의 가장 큰 고민은 마케팅입니다. 자본력이 약하기 때문에 마케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가 없어서 자체물보다는 플랫폼 의존도가 큽니다. 실리콘2는 인디 브랜드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통관과 인허가, 물류 등 모든 서비스를 턴키로 제공하기 때문에 독점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플랫폼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도 큰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8.6%였는데 1분기에 12%를 달성하였습니다. 매출액이 QOQ 114억 원 늘 때 영업이익은 30억 원 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합니다. 3번 롯데칠성.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기관이 5만 6천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올해 음식료 섹터가 굉장히 부진하였고 롯데칠성도 주가 측면에서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역대 최하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산 가치 때문에 더 빠지기도 힘든 밸류입니다. 마사회가 매각을 추진 중인 교대역 부지 423평의 매각 예정가가 1,700억 원입니다. 근데 같은 서초대로에 위치한 롯데칠성의 부지가 12,800평입니다. 평당 2억만 잡아도 땅값이 2.5조 원으로 시총의 2배 수준입니다. 올해 신동빈 회장이 롯데칠성의 등기 임원으로 복귀한 것도 서초동 부지 개발을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4번 위메이드. 최근 3일 동안 기관이 50만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특히 4일 연속 들어온 사모펀드의 매수 규모가 의미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26억 원인데 확신 있는 매수세로 판단합니다. 이번 주에 금융투자, 보험, 투신도 이틀 연속 매수하였고 기타 금융과 연기금까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파악되는 호재는 없지만 재료 없이 이 정도 자금이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역배열 차트에 악성 매물이 쌓이고 쌓인 종목이지만 주가에 어떤 기대감도 없을 때 기관과 함께 들어가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5번 3일제약. 인공눈물은 국내에서 연평균 2,300억 원이 처방되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근데 인공눈물의 과잉 처방과 오남용이 문제가 되자 건강보험 급여에서 배제하려는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인공눈물이 비급여가 되면 의사들은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처방하게 됩니다. 이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글로벌에서 작년까지 엘러간의 레스타시스와 노바티스의 자이드라 2개만 FDA 승인을 받았고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오랜 기간 레스타시스의 유통을 담당했던 3일제약과 국제약품 2곳만 레스타시스의 개량 신약인 레바미피드를 출시하여 올해 3월부터 급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2,300억 원 규모의 인공눈물 시장을 두 회사가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3일제약은 노바티스의 제네릭을 하는 한국산도스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그 사업을 인수함에 따라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하반기부터 반영되는데 한국산도스의 연 매출은 300억 원,
그리고 마진은 20%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0억 원이 넘게 투자된 7,500평 규모의 베트남 CMO 공장이 준공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됩니다. 연간 3.3억 개의 저만제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이고 최대 생산 능력이 6,000억 원까지 확대될 수 있는 공장입니다. 지금은 주가 하락으로 인해 매수하기 편해졌는데 한 언론의 악의적인 기사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허승범 회장의 배임 횡령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현재 검찰로 넘어가서 곧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 수급을 보면 그 결론을 시장에서 확인하기 전에 매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번 주에 수급이 강했던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짧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 리스트에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기업에 대해 아시는 분은 관련 내용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을 더 스터디하여 다음 영상에서는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읽어주는 남자는 매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시장의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종목을 분석해드립니다. 수급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시총 대비 기관 순매수가 가장 강했던 종목 리스트입니다. 섹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국 소비재.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재개 소식으로 관련 섹터로 수급이 집중되었습니다. 시총 대비 기관 순매수 상위 20종목 중에 10종목이 중국 소비재 업종이었습니다. 화장품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 VT, 잉그루드랩, 네오팜, 아이패밀리SC를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과 맞물리면서 연이은 호실적이 나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인디 브랜드 트렌드에 중국 관광객 유입까지 더해진다면 더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VT는 이번 주에 사모펀드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금요일 실적 공시에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하였습니다. 제품 특성상 4분기 가성수기임에도 2분기 매출액이 작년 4분기를 넘어섰습니다. 8월에만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100만 주를 모았고 단가도 낮지 않습니다. 실적을 숫자로 증명하였고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지금도 업사이드는 남아있다고 판단합니다. 면세점에서는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신세계의 기관 매수가 강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의 가장 접점인 영역에 있는 섹터입니다. 시총이 사드 이전인 2017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부담없는 가격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는 파라다이스 GKL 모두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특히 파라다이스는 아직 중국인 단체 관광의 효과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홀드율 급증에 일회성 성격의 요인도 있었으나 그 모수가 되는 드랍액의 증가도 분명하였고 향후 중국인 VIP 증가도 기대되는 요인입니다. 종합소비재 기업이라 할 수 있는 CJ를 기관이 많이 산 것도 눈에 띕니다. 그동안 CJ CGV 자금 수혈과 주력 자회사인 CJ제일제당 및 CJ대한통운의 실적 부진이 주가를 누르고 있었는데 실적 저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번 CS베어링 6월 고점 이후 한 달 넘게 조정이 이어지다 지난주 121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관이 5일 연속 순매수하였고 금요일에는 사모펀드와 함께 외국인의 순매수도 컸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주력했던 지위 외에 시장 선두업체인 베스타스로 공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 베어링 공급으로 제품 믹스 개선까지 가능한 고객사입니다. 지멘스의 풍력 터빈 불량에 따른 손실 규모가 보도되었는데 기존에 예상했던 10억 불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AS 과정에서 블레이드 베어링 교체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CS 베어링의 수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이번 주에 수급이 강했던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짧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 리스트에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기업에 대해 아시는 분은 관련 내용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을 더 스터디하여 다음 영상에서는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읽어주는 남자는 매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